그리고 제가 생활적인 면 몇 개 찍어봤어요. 첫 번째는 조기하고 오시는 어머님들은 나는 데릴라야. 신데렐라? 네. 3시가 되면 정각 나는 호박기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돼. 네. 너무 픽업이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서 오후에 엑스트라 커리큘럼 픽업 가고, 물론 캐나다에도 다 픽업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진짜 지우 무슨 퍼포먼스 하는 것 때문에 매주 엄청 픽업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럼 말고는 그래도 뭐 캐나다는 어느 정도 그 스쿨버스가 조금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집들은 그게 커버가 되는데, 뉴질랜드는 스쿨버스 없고 뭐 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런치호드가 있기는 하지만 매점 같은 것도 없고 도시락 싸가는 게 거의 커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조금 더 엑스트라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렌트집의 용이성이에요.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웨어라고 해서 뭐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이런 게 다 빌트인으로 렌트집에 거의 다 한 99% 있는 것 같던데요. 거의 없는 집이 없던데.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이트웨어 기본적인 전자제품이 갖춰져 있는 집들이 거의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2, 3년 살려고 내가 뭐 가구야 사실 대충 사셔가지고 그냥 쓰시고 또 파시고 가시면 되는데, 전자제품은 또 좀 민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싼 것도 사실은 뭐 완전 싼 거로 이런 것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전자제품들을 다 구매해야 된다라는 이게 저는 좀 단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택배 문화가 너무 떨어져요. 뭐 아마존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캐나다에 와서 제가 제일 좋은 게 아마존, 정말 하루 만에 와. 이런 거는 좋은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해외 배송 같은 거 시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송비도 너무 비싸서 이런 그냥 자체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뭐 이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없으면 없이 살지.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또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오신 많은 분들이 뭐 캐나다 느려 터졌느니 생활이 불편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뉴질랜드 가시면 그런 얘기 쏙? 그 이거는 애완견인데, 그래도 여기 캘거리 제가 렌트집 구할 때 처음에는 제가 디스콜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올 생각으로 이렇게 애완견이 가능한 집들을 좀 봤는데, 웬만큼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내면 또 애완견이 가능한 집도 있고.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애완견이 가능한 집이 100집에 한 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문의 오시면 저는 못 구합니다. 애완견 가능한 집이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선택권이 없어요. 거의 애완견을 데리고 렌트집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특히나 이제 또 이제 국경 열리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렌트에 대한 경쟁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그 뭐지?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당연히 캐나다는 반려견을 데리고 가실 때 그냥 이렇게 그 수의사 서류하고 뭐 이렇게 주사 맞은 이런 실수로만 있으면 되는데, 아시죠? 호주, 뉴질랜드는 따로 보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금역비하고 또 도착해가지고 또 검사하고 임시 숙소 있고 거의 이게 한 마리당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려견이 오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 이런 거를 막 이제 또 감안을 하시면, 감히 그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을 데리고 또 이 먼 여정과 금액을 하고 또 렌트집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확률적인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그냥 안 돼, 안 돼. 안경은 못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뉴질랜드 가디언 비자는 공부를 최대 1년 안에 3개월밖에 못 하세요. 그리고 일도 못 하세요. 일을 물론 할 수 있는 비자로 컨디션 전환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고용주가 생겼을 경우에도 고용주의 뭐 서포트 레터, 그리고 일 업무 시간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임을 또 증명하고 막 이런 거 등등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디언 비자 홀더만 가지고는 일을 자유적으로 구하실 수도 없고, 이제 공부도 길게 하실 수 없고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가디언 비자에서 애들이 이제 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한 2, 3년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 안 되겠네, 더 있어야겠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엄마도 이제 조금 지루해지잖아요. 플랜이 생기잖아요. 나도 뭘 하고 싶고 애들도 이제 적응됐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에 있기가 좀 지루하다. 이럴 경우에 나도 이제 공부를 풀타임을 하고 싶은데 바로 학생 비자로 전환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제약점이 많죠. 그러니까는 가디언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나 워크 비자로의 전환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어떤 비자로의 전환을 갈아타고 거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저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서 뭐 롱런으로 영주권까지 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가디언 비자를 안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또 거기에 대한 아이의 나이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아요. 너무 복잡해. 근데 이것도 사실 옛날에 그래 뭐 옛날부터 안 그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디언 비자에서 워크 비자 이게 되게 자유스러웠어요. 근데 이런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정부가 이민성에서 이걸 막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나는 1, 2년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게 5, 6년이 됐을 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머님의 비자 정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점점 고학년으로 가는데 나는 여기가 맞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의 단점 이런 거에 대한 게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인터내셔널로 갔기 때문에 내가 주소지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좀 멀더라도 좋은 학교로 픽하고 렌트는 조금 저렴한데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워크비자를 받게 됐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도메스틱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존이라는 이 그 주소지에 대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또 이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학교를 존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복잡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살다 보면 뭐 내 플랜이 바뀌었을 경우에 또 이루어지는 액션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이제 왜냐면 단기를 계획하시고 장기로 또 지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점 아니 다른 점 아니면 뉴질랜드의 불편한 점을 미리 인지하시는 게 좋지. 여기까지 제가 단점 정리해봤습니다. 또 오늘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조금 제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또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